63세 박정순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발바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조금 걷다 보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거겠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1년을 버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까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족저근막염, 즉 발바닥 힘줄에 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담당 선생님께서는 일찍 오셨으면 훨씬 빨리 나으셨을 거예요. 아침 통증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예요. 하고 말씀하셨대요. 발바닥 통증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나이가 되니까 이러려니 하고 넘기다 보면 몇 달, 몇 년이 지나가요. 하지만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피로나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통증일 수 있어요. 발바닥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고 신경 문제와 연결된 경우도 있어요. 뼈나 관절에 변화가 생긴 경우도 있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마다 위험도가 완전히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달라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발바닥 통증이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시니어 전문 건강코치 이도현입니다. 발바닥 통증을 오래 방치했다가 뒤늦게 원인을 찾은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반대로 일찍 확인해서 빠르게 나아진 분들도 봤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그 차이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단계마다 자가 점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 발바닥 통증이 어느 패턴에 가까운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와 생활 습관으로 오는 일시적인 통증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예요. 오래 서 있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 발바닥 근육과 인대에 부담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체중이 늘었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오래 신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2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활동한 다음 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쉬고 나면 나아지는 편이에요. 양쪽 발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동작보다는 전반적으로 발이 피곤한 느낌이에요. 통증이 심하지 않고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에 가까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등산을 다녀온 다음 날 발바닥이 뻐근하고 무거웠다거나 평소보다 많이 걷는 날 오후가 되면 발바닥이 아파온다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서 일하다 보면 발이 너무 피곤하다는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조정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2단계에서는 몇 가지를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활동 후에는 발을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신발도 확인해 보세요. 쿠션이 너무 닳았거나 발 아치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신발은 발바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줘요.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실내화도 쿠션이 있는 걸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체중이 늘면 발바닥이 받는 압력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꾸준한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자기 전에 발목을 돌려주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발바닥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음날 아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 아래에 쿠션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이 자주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발바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아침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 유독 심하게 아프다면 다음 단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으로 오는 통증입니다. 발바닥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받는 경우예요. 족저근막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해요. 발바닥에는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 있어요.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두꺼운 힘줄이에요.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조직에 반복적으로 작은 손상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발뒤꿈치나 발바닥에 강한 통증이 옵니다. 이게 족저근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예요.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비슷한 통증이 오기도 해요. 발뒤꿈치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압통, 즉 누르면 아픈 느낌이 느껴져요. 왜 아침에 특히 심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족저근막이 수축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서 수축된 조직이 당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특히 아프고 조금 움직이면 조직이 늘어나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7세 김영호 씨는 2년 전부터 아침마다 발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처음 몇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었습니다. 걷다 보면 나아지니까 그냥 참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에도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통증이 왔고 산책도 하기 어려워지셨어요. 전용외과를 찾으셔서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담당 선생님께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시고 깔창 처방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과 발바닥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더니 2달 후에는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발등 쪽으로 당겨서 10초씩 3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족저근막이 미리 늘어나면서 첫걸음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벽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에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뻗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 버티는 동작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족저근막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2~3번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을 바꿔도 1달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형외과를 찾으세요. 체외 충격파 치료나 맞춤 깔창 처방으로 충분히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일찍 확인하실수록 치료 기간이 짧아집니다. 세 번째는 신경 문제로 오는 통증입니다. 발바닥이 아프면서 동시에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신경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봐야 해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예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발로 가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발바닥에 통증, 저림,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당뇨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관리를 특히 꼼꼼히 해야 해요. 발 안쪽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발목 안쪽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발바닥 전체로 저림과 통증이 퍼질 수 있어요. 발목을 삐끗한 후에 생기거나 발목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예요. 이 단계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발바닥이 아프면서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함께 오기도 하고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각이 둔해져서 뜨겁거나 차가운 걸 잘 못 느끼기도 해요. 이런 패턴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발바닥이 아프면서 항상 화끈거려서 잠들기 어렵다거나 당뇨가 있는데
발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하면서 아프다거나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든다는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통증만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원인을 찾아야 해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발바닥 통증과 저림이 함께 온다면 신경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신경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내분비내과란 당뇨, 갑상선처럼 호르몬과 대사를 담당하는 과예요.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안 낫는다면 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 부족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B12는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이 보호막이 얇아지면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발바닥 저림, 화끈거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발저림, 발감각 이상, 다리지처럼 발과 다리에 관련된 신경 증상이 있을 때 B12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으로 섭취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부족해지기 쉬워요. 발바닥 통증과 저림이 함께 온다면 혈액 검사로 B12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수치가 낮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보충제나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 음식만으로는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신경 문제로 오는 통증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전체가 저리거나 발가락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심하다가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뼈와 관절 문제로 오는 통증입니다. 발바닥 통증이 생활 습관이나 신경 문제가 아닌 뼈나 관절에 변화가 생긴 경우예요. 이 단계는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발 뒤꿈치 골극이라는 게 있어요. 골극이란 뼈끝에 가시처럼 작은 뼈가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발 뒤꿈치 뼈에 이게 생기면 족저근막염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발 뒤꿈치를 땅에 디딜 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관절염도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 즉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다르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겨요. 특히 발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부어오르면서 아프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피로골절도 있어요. 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반복적인 충격이 쌓여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피로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정 부위를 누르면 유독 아프고 활동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디딜 때마다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 족저근막염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다거나 발가락 관절이 부어오르고 아침에 특히 뻣뻣하다거나 등산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등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다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아요. 통풍도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즉 몸속에서 생기는 노폐물의 일종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빨개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온다면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심한 게 특징이에요. 뼈와 관절 문제는 방치하면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요. 통증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거나 붓거나 활동할수록 심해진다면 정형외과를 찾으세요. 엑스레이 한 장으로 골극이 있는지,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뼈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뼈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혈액 검사로 요산 수치와 혈당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당뇨는 뼈와 관절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발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5번째 단계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즉시 확인이 필요하고 발바닥 통증으로 시작됐지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은 통증이 아니에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2단계는 달라요. 발바닥 통증이 시작점이 됐는데 이 신호들이 함께 온다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경우예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감염이 생긴 경우예요. 발에 상처가 있는데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거나 고름이 생긴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뇨 발 감염은 심각한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혈관 문제도 확인이 필요해요. 발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바닥이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걷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이전에 발저림 명상에서 말씀드린 말초 동맥 질환, 즉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이 경우에 해당해요. 그리고 뼈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특정 부위 통증이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밤에도 아프고 점점 심해진다면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이상철 씨는 몇 달 전부터 발바닥 통증이 있었는데 그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감각이 둔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이 발 상태를 보고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발 감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담당 선생님께서는 하루만 더 늦으셨으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당뇨가 있으시면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2단계에서는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발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거나 고름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통증이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밤에도 계속 아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즉시 확인하세요. 감각이 둔해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발바닥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발 색깔이 변하거나 차가워진다면 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돼 있어요. 발이 아프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걷지 못하면 전신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발 건강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발바닥 통증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발바닥 통증을 5단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을 한 줄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피로와 생활 습관으로 오는 일시적인 통증. 충분히 쉬고 신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족저근막염. 아침 첫걸음이 특히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세요. 스트레칭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신경 문제. 통증과 함께 저림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혈당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 뼈와 관절 문제. 특정 부위가 콕콕 찌르듯 아프거나 붓는다면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통풍이나 당뇨가 있다면
혈액 검사로 요산 수치와 혈당도 함께 챙겨보세요. 5번째, 즉시 확인이 필요한 신호. 발바닥 통증으로 시작됐더라도 발이 붓고 열이 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차가워지거나 쉬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 발바닥 통증이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 첫걸음이 유독 아픈지 확인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특히 심하게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을 먼저 의심해 보세요. 조금 걷다 보면 나아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통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림이나 화끈거림이 함께 온다면 신경 문제, 특정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뼈 관절 문제나 감염을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발바닥 통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바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는 곳이에요. 그만큼 많은 신호를 보내는 곳이기도 해요. 아프다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단계 중 첫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과 치료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신경 문제와 네 번째, 뼈 관절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해요. 그리고 5번째는 절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내 발바닥 통증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 그게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발바닥은 조용히 달아가고 신경은 천천히 무뎌지고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